1번 고르신 분들, 지금 이 리딩은 마음을 오래 품고도 쉽게 움직이지 못했던 분들께 먼저 닿는 흐름이에요. 들어가기 전에 짧게 안내해드리면, 구독자분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로 무료로 한 가지 질문을 타로 카드로 봐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에 남아있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안내를 천천히 확인해주세요. 먼저 말씀드리면 1번 분들의 7월 애정운은 조용히 묶여있던 마음이 다시 따뜻한 쪽으로 불을 켜는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뛰어드는 사랑이라기보다는 오래 묵혀둔 감정의 이름을 다시 불러보는 느낌에 더 가까워요. 인연동자 카드가 맨 앞에 앉아 있는데 이 카드는 참 다정하게 보여요. 장난스럽게 웃고 있는 아이 같기도 하고 손끝에 붉은 실을 살짝 감고 있는 모습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1번 분들 마음 안에는 누군가와의 연결감이 아직 남아 있어요. 완전히 끝났다. 이제는 아무렇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도 이상하게 어느 날은 그 사람 이름이 마음 한쪽에서 조용히 올라오는 거예요. 혹시 그런 적이 있으셨죠? 잘 지내다가도 길에서 비슷한 향을 맡거나 예전에 함께 들었던 노래가 나오면 마음이 아주 잠깐 멈추는 느낌이요. 그런데 바로 옆에 매듭 카드가 이어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인연이 없어서 답답한 게 아니라 인연의 끈이 너무 곱게도 복잡하게 묶여 있다는 점이에요. 이 매듭 카드는 억지로 잡아당기면 더 단단해지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1번 분들은 그동안 마음을 풀려고 애를 썼는데 풀려고 할수록 더 생각이 많아졌을 수 있어요.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때 내가 너무 차가웠나? 혹은 내가 너무 많이 참았나? 이런 질문들이 하나씩 실처럼 엉켜 있었던 느낌이에요. 마음은 분명히 앞으로 가고 싶은데 어떤 한 장면이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짧은 연락 하나, 마지막 대화의 말투, 혹은 제대로 묻지 못했던 질문 하나가 계속 마음속에서 걸렸을 수 있어요. 이 흐름은 조금 차분히 봐야 해요. 매듭 카드가 있다고 해서 관계가 안 좋다거나 끝났다는 뜻으로만 보이지는 않아요. 오히려 지금은 풀 수 있는 매듭과 그냥 놓아야 편해지는 매듭을 구분하는 시간이 들어온다고 보여요. 여러분, 마음이 충분히 복잡할 수 있어요.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있는데 자존심도 있고 다시 연락하기에는 늦은 것 같고 가만히 있기에는 마음이 자꾸 일렁이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리딩은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먼저 1번 분들이 본인 마음을 다정하게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게 느껴져요. 그 다음에 촛불 카드가 놓여요. 이게 참 예쁘게 이어집니다. 인연동자 카드가 실을 보여주고 매듭 카드가 묶인 자리를 보여줬다면 촛불 카드는 아직 꺼지지 않은 마음의 온도를 보여줘요. 아주 큰 불꽃은 아니에요. 막 타오르고 당장 달려가고 모든 걸 걸고 싶은 뜨거움이라기보다는 밤에 방 안불을 다 끄고도 작은 초 하나는 남겨두는 그런 마음이에요. 1번 분들이 이 사람을 생각할 때 완전히 미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서운함이 있더라도 그 안쪽에는 그래도 한 번쯤은 따뜻하게 마주하고 싶다는 바람이 있어 보여요. 혹은 새로운 인연을 기다리는 분들이라면 내가 정말 사랑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기대가 아주 작게 켜져 있어요. 촛불 카드가 나올 때는 정성이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정성은 상대에게 매달리는 정성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상대 반응만 계속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내가 내 마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정성이에요. 예전 연락을 다시 열어보고 마음이 무너진다면 잠깐 멈추는 것, 답장을 쓰고 싶어도 내 감정이 너무 출렁이면 하루 더 두는 것,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내 일상이 다 흔들리지 않게 내 안에 작은 불을 고요히 지키는 것, 그게 지금 1번 분들에게 필요한 정성으로 보여요. 그리고 우물 카드가 깊게 자리합니다. 이 카드는 참 조용하지만 힘이 있어요. 겉으로는 아무 일 없어 보이는데 마음 안쪽으로 내려가면 물이 아주 깊어요. 1번 분들은 사람을 쉽게 좋아하는 분들이 아닐 수 있어요. 한번 마음을 주면 오래 보고 오래 기억하고 상대의 작은 표정까지 마음에 담는 편으로 읽혀요. 그래서 누군가와의 관계가 끝나거나 애매해졌을 때도 그냥 쉽게 끊어내기가 어려워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해도 마음속 우물 안에는 아직 말하지 못한 문장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서 카드들이 하나의 이야기처럼 이어집니다. 인연 동작 카드가 붉은 실을 들고 다가오고 매듭 카드가 그 실이 어디서 꼬였는지 보여주고
촛불 카드가 아직 남아있는 마음의 온기를 비춰주고 우물 카드가 그 모든 감정이 얼마나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지 보여줘요. 그러니까 1번 분들의 7월 애정운은 단순히 연락이 온다 안 온다로만 보면 너무 얕아요. 지금 중요한 건 마음의 깊이를 인정하되 그 깊이에 내가 빠지지는 않는 거예요. 우물이 깊다고 해서 매일 그 안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지러워지잖아요. 물을 길어 올릴 때가 있고 뚜껑을 덮고 쉬어야 할 때도 있어요. 사랑도 그래요. 혹시 1번 분들 중에 오래 연락하지 못한 사람이 있거나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번 달에는 그 사람을 떠올리는 방식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예전에는 그리움이 먼저 왔다면 이제는 내가 왜 그 사람을 이렇게 오래 품고 있었는지 조금 더 차분히 보게 됩니다. 그리움이 사랑인지 미련인지 혹은 그때의 나를 위로하고 싶은 마음인지 구분되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구분이 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져요. 상대를 잊어서 가벼운 게 아니라 나를 덜 몰아붙이게 되어서 가벼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만남을 기다리는 분들에게도 이 흐름은 의미가 있어요. 인연 동작 카드가 앞에 있기 때문에 7월에는 인연의 신호가 아주 약하게라도 들어올 가능성이 보여요. 다만 매듭 카드와 우물 카드가 함께 있어서 새 사람이 들어와도 처음부터 마음을 활짝 열기보다는 조심스럽게 관찰하게 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과거의 기준으로 새 사람을 재고 있을 수 있고 예전 상처 때문에 좋은 말도 한 번 더 의심할 수 있어요. 그 마음도 이해돼요. 다만 촛불 카드가 말해주는 건 사랑의 불씨를 아주 꺼버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작게 천천히 내 속도에 맞게 켜두면 됩니다. 1번 분들, 지금 흐름에서 먼저 봐야 할 건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이에요. 내가 정말 다시 다가가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때 못 받은 답을 받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내 마음이 너무 오래 외로웠던 건지요. 이걸 구분해보면 7월에는 애정운의 방향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너무 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카드들은 1번 분들을 몰아붙이지 않아요. 오히려 작은 촛불 옆에 앉아서 괜찮다. 네 마음이 그렇게 깊었던 거 안다. 이제는 조금씩 풀어보자고 말해주는 분위기예요. 이제 흐름이 바깥으로 움직입니다. 정표 카드가 이어지는데 이 카드는 마음만 품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표시, 어떤 물건, 어떤 말 한마디처럼 남겨진 흔적을 보여줘요. 1번 분들에게는 상대와 나 사이에 아직 의미가 남아있는 작은 증거가 있을 수 있어요. 예전 사진일 수도 있고 지우지 못한 메시지일 수도 있고 서로만 알던 농담이나 약속일 수도 있어요. 정표 카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마음을 말해요. 빨리 결론을 내기보다는 묵혀두었던 감정이 어느 날 다시 의미를 갖게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누군가의 안부가 가볍게 들려오거나 내가 상대의 소식을 우연히 보게 되거나 혹은 내 마음이 먼저 어떤 표시를 보내고 싶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정표 카드는 화려하게 터지는 카드가 아니에요. 조용하고 단정해요. 그래서 연락이 온다 해도 아주 뜨겁고 강렬한 고백처럼 보이기보다는 잘 지내냐는 짧은 말, 문득 떠올랐다는 작은 표현, 혹은 부담스럽지 않은 방식의 연결로 읽혀요. 만약 1번 분들이 먼저 연락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번 달에는 감정을 모두 쏟아내기보다 아주 가볍고 단정한 안부가 더 좋아 보여요. 오래된 편지를 한 번에 다 펼치면 읽는 사람도 놀라잖아요. 하지만 봉투 끝만 살짝 열어두면 상대도 조심스럽게 다가올 여지가 생깁니다. 옆에는 정화수기도 카드가 나옵니다. 이 카드가 정표 카드 뒤에 놓이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난 뒤에 움직이라는 뜻이 강해져요. 정화수기도 카드는 평범한 물 한 그릇 같은데 그 안에 마음의 정성이 담겨 있는 카드예요. 1번 분들, 이번 달에는 사랑을 얻기 위해 나를 낮추는 방식은 맞지 않아 보여요. 대신 내 마음을 맑게 정리하고 내가 어떤 사랑을 원하고 어떤 관계에서는 더 이상 아프고 싶지 않은지 조용히 써보는 게 좋아요. 밤에 마음이 복잡할 때 깨끗한 물 한 잔을 옆에 두고 오늘 내 마음이 너무 거칠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짧게 정성을 들여보셔도 좋겠어요. 이건 상대를 조종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맑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행복한 가족 카드가 결실적으로 이어집니다. 애정운에서 이 카드는 따뜻한 안정감을 말해요.
꼭 당장 가족이 된다거나 큰 약속이 생긴다는 식으로 단정해서 보지는 않을게요. 다만 1번 분들이 원하는 사랑의 형태가 결국은 편안함이라는 게 보여요. 자극적인 밀고 당기기보다 밥 먹었는지 묻는 말, 하루가 어땠는지 들어주는 태도, 내 마음이 예민한 날에도 쉽게 떠나지 않는 안정감, 그런 사랑을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7월에는 1번 분들이 관계를 고를 때도 감정의 강도보다 마음의 편안함을 더 중요하게 보게 될 수 있어요. 기존 인연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흐름은 다시 편안한 대화가 가능해지는 쪽으로 읽힙니다. 다만 예전 문제를 덮어두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건 오래가지 않아요. 정표 카드가 남겨진 약속을 보여주고, 정화수기도 카드가 마음을 맑히라고 말하고, 행복한 가족 카드가 따뜻한 안정감을 보여주니까 이번 달의 핵심은 솔직하지만 부드러운 대화예요. 그때 나 힘들었어 라고 말하더라도 상대를 몰아붙이는 말투가 아니라 나는 이런 부분이 조금 오래 남았어 하고 차분히 전달하는 쪽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가 다시 숨을 쉴 수 있어요. 새로운 인연운으로 보면 1번 분들은 주변 사람을 통해 편안한 소개나 자연스러운 만남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족 카드가 있어서 너무 낯선 자리보다는 익숙한 사람의 연결, 친구의 친구, 가족 같은 분위기의 모임, 편하게 밥 먹는 자리에서 인연의 결이 생기기 쉬워요. 소개팅이라 해도 너무 꾸미고 긴장하는 자리보다 부담 없이 웃을 수 있는 분위기가 더 잘 맞아요. 상대는 엄청 화려하게 다가오기보다는 은근히 안정감을 주는 타입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처음에는 큰 설렘이 아니어도 대화가 편하고 이상하게 마음이 덜 피곤한 사람이면 조금 더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녀 카드가 수호의 메시지처럼 나와요. 선녀 카드는 매력, 감성, 부드러운 빛을 보여주는 카드예요. 여기서 1번 분들에게 전하는 말은 분명해요. 사랑을 얻기 위해 애쓰는 얼굴보다 내 본래의 부드러움을 되찾는 얼굴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마음고생을 하면서 표정이 굳었거나 괜찮은 척하느라 내 감정을 누르고 있었다면 7월에는 조금 더 예쁜 것을 보고 향 좋은 것을 가까이 두고 내 마음이 말라가지 않게 돌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선녀 카드는 1번 분들 안에 아직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빛이 있다고 말해요. 그 빛을 상대의 반응에 맡기지 말고 내가 먼저 살려내는 달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전으로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바로 긴 감정문을 보내기보다는 아주 짧고 담백한 안부 문장 하나만 먼저 적어보세요. 보내기 전에는 하루 정도 두고 다시 읽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잠들기 전에 물 한 잔을 깨끗하게 떠놓고 내 마음이 맑아지기를 바라는 정성을 짧게 들여보세요. 누군가를 붙잡기 위한 정성이 아니라 내가 나를 잃지 않기 위한 정성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달에는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과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을 구분해 보세요. 설렘이 있어도 계속 마음을 조이게 한다면 천천히 봐야 하고, 잔잔해도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라면 그 흐름을 가볍게 넘기지 않으셨으면 해요. 1번 분들의 7월 애정운은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듯 오래 묵은 마음을 조심스럽게 꺼내는 달이에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인연의 실이 있다면 너무 세게 잡아당기지 않아도 이어질 것은 이어지고 풀려야 할 것은 조금씩 풀려요. 오늘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로 살짝 마음 남겨주시고 댓글에는 지금 가장 편안해지고 싶은 애정 고민을 한 줄로 적어두셔도 좋겠습니다. 2번 고르신 분들, 지금 이 리딩은 기다림의 소리와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짧게 말씀드리면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로 무료 타로 질문 한 가지를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오래 남은 질문이 있다면 천천히 남겨주세요. 먼저 2번 분들의 7월 애정운은 조용한 신호가 들어오는 달로 보여요. 그런데 이 신호는 큰 소리로 문을 두드리는 방식이 아니라 창가에 걸린 작은 풍경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것처럼 옵니다. 풍경 바람종 카드가 맨 앞에 나오면 마음이 먼저 예민해져요.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거나 혹은 상대의 작은 행동 하나에 의미를 읽고 싶은 마음이 커질 수 있어요. 카톡 프로필이 바뀌었는지, 스토리를 봤는지, 말투가 예전과 달라졌는지 그런 작은 변화들이 마음에 크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혹시 이번 분들 요즘 별것 아닌 신호에도 마음이 먼저 반응한 적이 있으셨나요? 알림음 하나에도 괜히 심장이 먼저 움직이고 아무 일 아니라고 넘기려다가도 자꾸 다시 확인하게 되는 느낌이요. 풍경 바람종 카드는 변화의 예감을 말하지만 아직 확실한 행동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카드는 설레면서도 사람을 조금 지치게 만들 수 있어요. 소리는 들리는데 바람의 방향은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상대가 마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이번 분들 마음이 자꾸 흔들렸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카드가 앞에 있다는 건 완전히 멈춘 흐름은 아니에요. 아주 미세한 움직임은 있습니다. 다만 그 움직임을 너무 크게 해석하면 내가 먼저 피곤해질 수 있어요. 지금은 결론보다 흐름을 먼저 보는 게 좋아요. 그 옆에 향카드가 이어집니다. 향카드는 보이지 않는 연결이에요. 연기가 위로 올라가듯 직접 말하지 않아도 이어지는 생각, 마음, 기도 같은 느낌을 줘요. 이번 분들은 상대와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지 않더라도 마음 안에서 계속 연결감을 느끼고 있을 수 있어요. 연락을 자주 하는 사이가 아니어도 이상하게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일지 궁금하고 나를 한 번쯤 생각할까 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향카드는 또 기다림 속에서도 정성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요.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건 향연기처럼 내 마음이 너무 흐려지는 거예요. 상대가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의미를 만들고 그 의미 속에서 혼자 기뻤다가 혼자 서운해지는 흐름은 조금 조심해야 해요. 향카드가 풍경 바람종 카드 옆에 있으니 이번 분들의 7월에는 문자나 연락보다 먼저 분위기 변화가 들어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상대가 다시 주변에 나타난다거나 공통 지인을 통해 소식이 들린다거나 그 사람과 관련된 장소나 이름이 반복해서 눈에 들어오는 시기예요. 아주 현실적인 신호일 수도 있고 내 마음이 이제 다시 그 사람을 정리하거나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는 내면의 신호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신호가 온다고 해서 바로 뛰어들 필요는 없다는 점이에요. 카드가 전하는 분위기를 천천히 풀어드리면 이번 분들은 지금 너무 빨리 답을 얻으려고 할수록 마음이 더 흔들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맑은 물그릇 카드가 놓여요. 이 카드는 굉장히 정직한 카드예요. 물그릇은 거짓말을 잘 못해요.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맑으면 맑은 대로 다 비춰주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들의 현재 상황은 마음을 맑게 보면 답이 어느 정도 보이는데 감정이 출렁이면 모든 게 헷갈리는 상태로 읽혀요. 상대의 행동이 애매하다기보다 내가 너무 바라는 마음으로 보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내가 너무 다칠까봐 좋은 신호까지 밀어내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물그릇의 얼굴을 비춰보듯이 이번 달에는 내 마음의 진짜 표정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맑은 물그릇 카드는 또 정화의 의미가 있어요. 이번 분들 마음이 복잡할 때는 상대의 마음을 계속 추측하기보다 내 감정을 먼저 적어보는 게 좋아요. 나는 지금 기대하는 건지, 불안한 건지, 외로운 건지, 아니면 확인받고 싶은 건지요. 같은 기다림이라도 이유가 다르거든요. 사랑해서 기다리는 마음도 있고 내 자존감이 흔들려서 답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 둘을 구분하면 관계를 보는 눈이 훨씬 맑아집니다. 그리고 방울끈 카드가 숨겨진 원인으로 들어와요. 방울끈 카드는 소리를 내는 도구와 묶는 끈이 함께 있는 느낌이에요. 말하고 싶은데 묶여있고 움직이고 싶은데 조심스러운 상태예요. 이번 분들 마음속에는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있지만 동시에 내가 먼저 움직이면 너무 티가 날까봐 멈추는 마음도 보여요. 상대도 비슷하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일 수 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소리는 있는데 누가 먼저 흔들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관계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풍경 바람종 카드, 향카드, 맑은 물그릇 카드, 방울끈 카드가 이어지면 하나의 장면이 그려져요. 창가에 작은 종이 걸려있고 방 안에는 은은한 향이 흐르고 탁자 위에는 맑은 물그릇이 놓여있고 그 옆에 묶인 방울끈이 아직 울리지 않은 채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 시끄러운 사랑의 장면이 아니에요. 아주 조용한데 마음은 계속 깨어있는 장면이에요. 이번 분들 애정우는 그래서 연락이 올까 보다 내가 이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일까가 더 중요해요. 기존에 마음에 둔 사람이 있는 분들은 7월 초중반에 상대의 간접적인 움직임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 중요한 건 너무 빨리 확신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봤다, 내 글에 반응했다, 주변에 나타났다, 이런 일들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마음을 다 단정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반대로 아무 신호가 없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거나 마음을 닫을 필요도 없어 보여요. 이 흐름은 빠른 결론보다 천천히 맑아지는 흐름이에요. 새로운 인연을 기다리는 분들은 주변의 작은 권유나 가벼운 모임이 중요해질 수 있어요.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나간 자리에서 대화가 이어질 수 있고 누군가가 이번 분들에게 은근히 관심을 보일 수 있어요. 다만 방울끈 카드가 있어서 상대가 적극적으로 들이대는 타입은 아닐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반응을 살피는 사람, 내 분위기를 먼저 관찰하는 사람, 말보다 눈빛이나 태도로 신호를 주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이번 분들도 마음이 급해지면 그 신호를 놓치거나 반대로 너무 크게 해석할 수 있으니 차분하게 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면 연 날리기 카드가 행동의 흐름으로 나옵니다. 연 날리기 카드는 소식, 연락, 멀리 띄워보내는 마음을 보여줘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잡아당김과 풀어줌의 균형이에요. 여는 줄을 너무 세게 당기면 끊어지고 너무 놓아버리면 날아가잖아요. 이번 분들의 애정운도 비슷해요. 상대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 너무 무겁게 던지기보다는 가볍게 바람을 태워보내는 방식이 좋아요. 짧은 안부, 부담 없는 질문, 혹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말이 더 잘 맞습니다. 요즘 잘 지내? 정도의 부드러운 문장이 오히려 긴 감정 고백보다 흐름을 열 수 있어요. 연 날리기 카드는 또 소문이나 간접 연락을 뜻하기도 해요. 누군가를 통해 상대 소식을 듣거나 상대가 이번 분들의 소식을 알게 되는 흐름도 보입니다. 그래서 7월에는 내가 밖으로 어떤 분위기를 내보내는지도 중요해요. 너무 힘들다는 표시만 계속 내기보다는 내가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 모습, 내 일상을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이 상대에게도 좋은 신호로 전달될 수 있어요. 사랑에서 가장 강한 메시지는 때로 나 너 없이 무너졌어가 아니라 나를 잃지 않고 지내고 있어 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옆에 밤길 나그네 카드가 나와요. 이 카드는 혼자 걷는 밤길의 느낌이에요. 주변이 어둡고 길은 보이지만 마음이 조금 불안한 상태예요. 이번 분들은 애정 문제에서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연락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기다리는 게 맞는지 접는 게 맞는지 주변 사람에게 물어봐도 시원한 답을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밤길 나그네 카드는 그래서 혼자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말라고 말해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가볍게 마음을 털어놓거나 적어도 내 안에서 같은 생각을 밤새 반복하지 않는 게 필요해 보여요. 이 카드가 외부 변수로 나온 걸 보면 주변 상황 때문에 관계가 늦어질 수도 있어요. 상대가 개인적인 문제로 정신이 없거나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타이밍이 잘 맞지 않거나 서로의 생활 리듬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왜 바로 안 움직이지? 하고 초조해하기보다 길이 조금 어두운 시기라고 보는 게 좋아요. 밤길은 위험하기도 하지만 천천히 걸으면 결국 아침으로 이어지잖아요. 지금은 급히 뛰는 것보다 발밑을 살피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밀회 카드가 결실로 들어옵니다. 이 카드는 애정운에서 굉장히 설레는 기운을 주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움도 함께 가져와요. 두 사람만 아는 감정,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은근히 가까워지는 분위기, 남들에게 바로 말하기 어려운 비밀스러운 설렘이 생길 수 있어요. 기존 썸이나 애매한 관계가 있는 분들은 7월에 둘만의 대화가 깊어질 가능성이 보여요. 늦은 시간의 메시지, 조용한 만남, 남들이 모르는 속마음 공유 같은 흐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밀회 카드는 명확한 약속이 되기 전에 달콤함도 보여주기 때문에 너무 빨리 마음을 다 맡기지는 않는 게 좋아요. 설렘이 생긴다고 해서 상대가 모든 걸 결정한 건 아닐 수 있고 나도 그 관계가 정말 건강한 방향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이미 복잡한 상황이 있거나 누군가에게 말하기 어려운 관계라면 더 조심스럽게 봐야 해요. 이 부분은 불안하게 보자는 뜻이 아니라 이번 분들의 마음을 보호하자는 의미예요. 사랑은 설레야 하지만 나를 계속 숨게 만드는 관계는 천천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동작 카드가 수호 메시지처럼 나옵니다. 동작 카드는 순수한 마음, 젊은 에너지, 장난스럽지 않은 맑음을 보여줘요. 이번 분들에게 이 카드는 마음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상대의 모든 행동을 해석하려고 하면 오히려 마음이 더 흐려져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왜 그 말을 했는지, 왜 읽고 답을 늦게 했는지, 이런 생각들이 끝없이 이어지면 사랑이 아니라 숙제가 되어버리거든요. 동작 카드는 조금 더 단순하게 보라고 해요. 나와 대화할 때 편안한지, 나를 존중하는지, 내 마음이 계속 불안해지기만 하는지, 이 기본을 보면 됩니다. 실전으로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너무 무거운 말보다 가벼운 안부 하나를 먼저 준비해 보세요. 보내기 전에 내 마음이 기대보다 안정에 가까운지 확인하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달에는 알림을 계속 확인하는 시간을 줄여보세요. 하루 중 정해진 시간에만 확인해도 마음이 훨씬 덜 흔들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모임이나 외부 일정이 들어오면 한 번쯤은 나가보셔도 좋겠습니다. 새로운 인연이든 기존 인연의 소식이든 이번 분들의 흐름은 가만히 방 안에만 있을 때보다 바깥바람을 조금 쐴 때 더 잘 열려요. 이번 분들의 7월 애정운은 작은 소리에서 시작해서 조용한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에요. 다만 소리가 들린다고 바로 결론으로 뛰어가지는 마세요. 풍경은 바람이 불 때 울리고 여는 바람을 잘 타야 올라갑니다. 여러분 마음도 그만큼 섬세하게 다뤄야 해요. 오늘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남겨주시고 댓글에는 지금 기다리는 연락이 있는지 조용히 적어두셔도 좋겠습니다. 3번 고르신 분들, 이 리딩은 아픈 마음을 붙들고 있던 분들에게 먼저 닿는 흐름이에요. 시작 전에 짧게 안내드리면 구독자분들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한 가지 질문을 타로카드로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남은 질문이 있다면 천천히 확인해주세요. 먼저 3번 분들의 7월 애정운은 정리와 회복이 같이 들어오는 흐름이에요. 해원동작 카드가 맨 앞에 나오면 마음 안에 오래 맺혀있던 감정이 풀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봐요. 이 카드는 그냥 잊어라, 그만해라 이런 차가운 말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동안 많이 아팠지, 이제 그 마음을 조금씩 풀어보자 하고 손을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3번 분들은 사랑에서 억울함이나 서운함이 있었을 수 있어요. 내가 더 많이 참았던 것 같고, 내가 더 많이 기다렸던 것 같고, 혹은 제대로 설명도 듣지 못한 채 마음을 접어야 했던 시간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해원동작 카드는 한이 풀리는 카드예요. 그런데 이 한이라는 게 꼭 극단적인 감정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말하지 못한 섭섭함, 사과받지 못한 상처, 이해받지 못한 진심도 마음 안에서는 작은 한처럼 남을 수 있어요. 3번 분들은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그래도 그때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됐지 라는 문장이 오래 남아 있었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문장이 있으셨나요? 이미 시간이 지났는데도 어떤 장면만 떠올리면 마음이 다시 무거워지는 느낌이요. 그 옆에 살풀이 카드가 이어져요. 이 카드는 막힌 감정을 풀어내는 움직임이에요. 흰 천이 바람에 흔들리듯 몸 안에 굳어있던 감정이 조금씩 풀리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해원동작 카드가 마음의 맺힘을 보여줬다면 살풀이 카드는 그 맺힘을 몸 밖으로 흘려보내는 과정이에요. 3번 분들은 7월에 이상하게 눈물이 나거나 갑자기 마음이 후련해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생각만 해도 힘들었던 사람이 이제는 조금 멀리 보이거나 그때의 내가 참 안쓰러웠다는 마음이 먼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은 이별운으로만 보지는 않아요. 오히려 관계의 낡은 감정을 털어내는 운이에요. 현재 만나는 사람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동안 쌓여있던 서운함을 부드럽게 풀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다만 살풀이 카드는 감정을 폭발시키는 방식과는 맞지 않아요. 춤을 추듯 풀어내야 해요. 말도 너무 날카롭게 던지기보다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천천히 설명하는 게 좋아요. 나는 그때 많이 외로웠어. 그 말이 내 마음에 오래 남았어처럼 내 감정을 중심으로 표현하면 관계가 덜 다칩니다. 그 다음에 소금 카드가 나와요. 소금 카드는 정화예요. 아주 현실적으로는 정리, 거리두기, 불필요한 감정 씻어내기입니다. 3번 분들 마음 안에는 이제 더 이상 가져가지 않아도 되는 감정이 있어요. 상대가 나를 어떻게 봤을까 하는 과한 걱정, 내가 부족해서 그랬을까 하는 자책,
혹은 지나간 관계를 계속 되짚으며 내 가치를 낮추는 마음이요. 소금 카드는 그런 마음을 씻어내라고 합니다. 사랑이 아팠다고 해서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줄어든 건 아니에요. 관계가 어긋났다고 해서 내 진심이 틀렸던 것도 아니고요. 소금 카드가 현재에 놓이면 7월에는 주변 정리도 같이 필요해 보여요. 예전 사람의 흔적을 계속 보고 있다면 조금 덜어내는 게 좋고, 마음을 흔드는 계정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면 잠시 거리를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물건을 버리라는 뜻만은 아니에요. 내 마음이 매번 다치는 방식으로 그 흔적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을 보는 횟수를 줄이는 것도 정화예요. 소금은 거창하지 않지만 확실하게 밝히는 힘이 있잖아요. 3번 분들에게도 그런 단순하고 현실적인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단 카드가 숨겨진 원인으로 들어와요. 이 카드가 나오면 3번 분들 안에 아주 귀한 마음이 있었다고 봐요. 상대에게 쉽게 준 마음이 아니었고 대충 좋아한 것도 아니에요. 비단처럼 곱게 접어두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고 내가 가진 다정함을 아끼지 않고 건네고 싶었던 마음이 느껴져요. 그런데 그 귀한 마음이 제대로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꼈을 때 상처가 더 컸던 거예요. 싸구려 마음이었다면 덜 아팠을 텐데 정말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더 오래 아팠던 거죠. 이 네 장이 이어지면 아주 분명한 장면이 보여요. 회원동자 카드가 울고 있는 마음의 손을 잡고, 살풀이 카드가 흰 천으로 그 마음을 천천히 풀어주고, 소금 카드가 남은 상처를 씻어내고, 비단 카드가 그래도 네 마음은 귀했다고 말해줍니다. 3번 분들, 이 흐름은 사랑을 포기하라는 흐름이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잃어버린 나를 다시 귀하게 대하라는 흐름이에요. 7월에는 누군가가 돌아오느냐보다 내가 내 마음을 어떤 자리로 다시 올려놓느냐가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기존 인연이 있는 분들은 이번 달에 쌓였던 감정을 덮지 않고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다만 관계를 끝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건강하게 보려는 정리예요. 상대에게 말할 것이 있다면 공격하지 않는 언어로, 하지만 너무 숨기지도 않는 방식으로 꺼내보면 좋겠습니다. 괜찮아 라는 말로 넘어가면 또 쌓일 수 있어요. 3번 분들은 착해서 참는 게 습관이 되었을 수 있는데 이번 달에는 그 습관을 조금 바꿔야 해요. 따뜻하게 말하되 내 마음을 빼고 말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새 인연을 기다리는 분들에게는 회복 뒤에 들어오는 매력이 보여요. 비단 카드가 있어서 3번 분들이 스스로를 돌보기 시작하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외적인 꾸밈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의 태도예요.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자리에서 나는 다시 사랑받아도 되는 사람이라는 자리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 변화가 생기면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3번 분들을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도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후반으로 넘어가면 처녀 귀신 카드가 행동 지침 자리에 나옵니다. 이 카드는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해요. 애정운에서 처녀 귀신 카드는 일방적인 감정, 말하지 못한 마음, 혼자 오래 품은 슬픔을 보여줘요. 3번 분들 안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상대에게 직접 말하지 못한 말, 혹은 말했지만 제대로 닿지 않았던 진심이요. 그런데 이 카드가 행동 자리에 나왔다는 건 그 감정을 계속 마음속에만 두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꼭 상대에게 모두 털어놓으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적어도 나 자신에게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처녀 귀신 카드는 나는 괜찮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괜찮지 않은 마음을 보여줄 때가 많아요. 3번 분들은 누군가를 너무 원망하고 싶지 않아서, 혹은 내가 초라해 보일까봐 감정을 눌렀을 수 있어요. 하지만 눌린 감정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몸과 표정과 생각 속에 남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일기처럼 적어보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됩니다. 보내지 않을 편지를 써도 좋아요. 나는 그때 네가 그렇게 말했을 때 마음이 아팠다. 나는 사실 기다렸다. 나는 아직도 답을 알고 싶었다. 이런 식으로요. 보내지 않아도 마음은 들은 것처럼 조금 풀립니다. 그 옆에 난파선 카드가 외부 변수로 나와요. 이 카드는 버릴 것은 버려야 하는 상황을 보여줘요. 배가 이미 많이 흔들렸는데 무거운 짐을 다 끌어안고 있으면 더 위험해지는 그림이에요. 3번 분들의 애정운에서 난파선 카드는 이미 나를 지치게 만든 관계의 방식, 반복되는 기대와 실망, 상대의 애매한 태도를 계속 내가 책임지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말해요. 이것도 차갑게 끊으라는 뜻만은 아니에요.
다만 내가 더 이상 떠안지 않아도 되는 감정까지 붙들고 있지는 말자는 뜻입니다. 난파선 카드가 있을 때는 미련과 희망을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희망은 나를 살게 하지만 미련은 나를 계속 같은 자리에 묶어둘 때가 있어요. 3번 분들이 어떤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 기다림이 나를 따뜻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계속 작아지게 만드는지 봐야 합니다. 만약 계속 내 자존감이 낮아지고 상대의 작은 반응에 하루가 무너진다면 그 방식은 조금 덜어낼 필요가 있어요. 사랑은 내 마음을 귀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더 건강하게 흐릅니다. 그 다음에 금이 환양 카드가 결실로 나와요. 이 카드가 참 좋습니다. 앞에서는 해원, 살풀이, 소금, 난파선처럼 정리의 카드들이 많았는데 결실에는 금이 환양 카드가 있어요. 이건 3번 분들이 결국 초라한 모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정리하고 나면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거나 다시 매력적인 모습으로 돌아오는 흐름이 보입니다. 애정운에서 금이 환양 카드는 내가 나를 되찾았을 때 상대가 뒤늦게 알아보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인연 앞에서 훨씬 당당해지는 모습으로도 읽혀요. 기존 인연에서는 3번 분들이 더 이상 끌려가는 쪽이 아니라 내 기준을 가지고 관계를 보게 됩니다. 이때 상대가 3번 분들의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예전에는 내가 참아줬던 부분을 이제는 조용히 짚고 예전에는 기다리기만 했던 사람이 이제는 내 생활을 먼저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변화가 오히려 관계의 균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새 인연에서는 3번 분들의 분위기가 밝아지면서 주변에서 다시 관심이 들어올 수 있어요. 특히 오랜만에 나간 자리, 일이나 취미로 연결된 곳 혹은 지인의 소개에서 좋은 인상이 남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 카드가 수호 메시지로 놓입니다. 이 카드는 부드럽지만 아주 강해요. 할머니 카드는 3번 분들에게 다정하게 말해줍니다. 얘야, 네가 마음을 준 건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제는 네 마음도 챙겨라. 이런 느낌이에요. 이 카드는 현실적인 지혜를 줍니다. 사랑을 할 때 너무 이상적인 모습만 보지 말고 상대가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라고 해요. 말이 예뻐도 행동이 반복해서 아프게 한다면 그건 천천히 봐야 하고 표현이 서툴러도 꾸준히 배려하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을 너무 가볍게 넘기지 말라는 메시지예요. 실전으로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보내지 않을 편지를 한 장 써보세요. 상대에게 하고 싶었던 말, 나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을 모두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달에는 예전 흔적을 확인하는 시간을 줄여보세요. 사진, 메시지, 계정, 기록을 계속 들여다보는 일이 마음을 더 아프게 한다면 잠시 멀리 두는 것도 정성이에요. 마지막으로 나를 다시 귀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나만 정해보세요. 머리를 다듬거나 옷장을 정리하거나 좋아하는 향을 가까이 두거나 산책을 꾸준히 하는 것처럼 작아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을 귀하게 대하는 일이 새 애정운의 문을 여는 시작이에요. 3번 분들의 7월 애정운은 끝난 마음을 붙잡는 달이 아니라 상처를 씻고 다시 빛나는 자리로 돌아오는 달이에요. 아팠던 시간이 3번 분들의 가치를 낮추지는 못해요. 오히려 그 시간을 지나면서 어떤 사랑이 나를 살리고 어떤 사랑이 나를 지치게 하는지 더 잘 알게 됩니다. 오늘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 남겨주시고 댓글에는 이번 달에 내려놓고 싶은 마음 하나를 적어두셔도 좋겠습니다. 4번 고르신 분들, 이 리딩은 애매한 관계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에게 깊게 들어오는 흐름이에요. 시작하기 전에 짧게 안내 드릴게요.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로 무료로 한 가지 질문을 타로 카드로 봐드리고 있으니 마음에 걸리는 질문이 있다면 천천히 확인해 주세요. 먼저 4번 분들의 7월 애정운은 복잡하게 얽힌 마음을 풀기보다 어디가 진짜 매듭인지 정확히 보는 달이에요. 오색 실타래 카드가 맨 앞에 나오면 관계가 단순하지 않아요. 마음이 한 줄로만 흐르지 않고 여러 색의 실처럼 섞여 있어요. 좋아하는 마음도 있고 의심도 있고 기대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혹시 내가 혼자 착각한 건 아닐까 하는 불안도 같이 들어있어요. 4번 분들은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이 사람 마음이 뭘까를 계속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내게 다정했던 순간이 있는데 또 어느 순간에는 너무 멀게 느껴지는 사람, 가까워지는 듯 하다가도 갑자기 선을 긋는 사람, 그런 흐름 때문에 마음이 자꾸 엉켰을 수 있습니다. 오색 실타래 카드는 가능성이 여러 갈래로 열려 있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아무 의미 없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다만 여러 색이 섞여 있는 만큼 지금은 내 마음도 상대 마음도 완전히 정리되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4번 분들이 느끼는 혼란은 괜한 예민함만은 아닐 수 있어요. 실제로 상대의 태도나 상황에 복합적인 요소가 있고 관계가 선명하게 이름 붙기 전 단계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4번 분들,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날은 아무 사이 아닌 것처럼 굴어서 마음이 식는 듯 다시 타오르는 경험을 하셨나요? 그 반복이 오색 실타래 카드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 옆에 보자기 카드가 이어집니다. 보자기 카드는 감춤이에요. 하지만 무조건 나쁜 비밀이라기보다는 아직 펼쳐 보이지 않은 마음, 조심스럽게 싸두고 있는 사정에 가까워요. 상대가 마음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고 있을 수 있고 4번 분들도 내 진심을 다 보여주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여요. 둘 다 어느 정도는 조심하고 있어요. 상처받기 싫어서,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혹은 지금 상황에서 너무 앞서가 보일까봐 마음을 접어 보자기 안에 넣어둔 느낌입니다. 보자기 카드가 나올 때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차갑게 보인다고 해서 마음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반대로 다정한 순간이 있다고 해서 관계가 이미 깊어졌다고 보기에도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말보다 패턴을 봐야 해요. 한 번의 다정함, 한 번의 거리감보다 반복되는 태도를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꾸준히 시간을 내는지, 내가 불편한 이야기를 했을 때 피하기만 하는지, 필요할 때만 다정한지, 평소에도 배려가 있는지요. 보자기는 언젠가 풀리지만 억지로 잡아뜯으면 안의 것이 상할 수 있어요. 천천히, 그러나 눈은 맑게 떠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신칼 카드가 현재 상황으로 들어와요. 이 카드가 나오면 4번 분들 마음 안에 결단의 칼이 올라와 있습니다. 더 이상 애매하게만 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를 좋아하는 거면 좋아한다고 해주고, 아니면 내가 정리하게 해줘,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신칼 카드는 관계의 진실을 보게 만드는 카드예요. 다만 이 칼을 상대에게 휘두르는 방식은 조심해야 해요. 감정이 올라온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 뭐야?" 하고 몰아붙이면 원하는 답보다 방어적인 반응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 기준을 세우는 칼로 쓰면 아주 좋습니다. 내가 어디까지는 괜찮고 어디서부터는 마음이 다치는지 선을 정하는 거예요. 4번 분들은 어쩌면 그동안 상대를 이해하려고 많이 애썼을 수 있어요. 바쁘겠지, 원래 표현이 서툴겠지, 아직 준비가 안 됐겠지, 이렇게 상대 입장을 먼저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칼 카드는 이제 내 마음도 같이 보라고 말해요. 상대 사정만 계속 이해하다 보면 내 마음은 갈 곳을 잃어요. 사랑은 한쪽만 해석하고 한쪽만 기다리는 관계가 되면 힘들어집니다. 이번 달에는 부드럽더라도 기준을 세워야 해요. 다정함과 단호함이 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녀 카드가 숨겨진 원인으로 나와요. 비녀 카드는 품위, 여성성, 마음의 격, 그리고 꽂아두는 약속 같은 느낌을 줘요. 4번 분들 안에는 관계를 아무렇게나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가볍게 즐기고 끝나는 관계보다 서로를 존중하고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는 관계를 원해요. 그래서 애매함이 더 힘들었던 거예요. 그냥 가벼운 마음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4번 분들은 이 관계를 꽤 진지하게 바라봤을 수 있습니다. 비녀 카드는 또 체면과 자존심도 보여요. 먼저 마음을 드러내고 싶은데 너무 쉽게 보일까봐 멈추는 마음, 상대가 다가오기를 바라지만 기다리는 내가 초라해질까봐 스스로를 단단히 세우는 마음, 이런 복잡한 감정이 보여요. 오색 실타래 카드가 엉킨 감정을 보여주고, 보자기 카드가 감춰진 마음을 보여주고, 신칼 카드가 기준을 세우려는 결단을 보여주고, 비녀 카드가 내 마음의 품위를 지키고 싶어 하는 속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4번 분들의 전반 흐름은 상대가 좋아하냐 아니냐보다 이 관계가 내 마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느냐를 보는 게 핵심이에요. 기존 인연이나 썸이 있는 분들은 7월에 대화의 필요성이 커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대화는 감정적으로 터뜨리는 대화가 아니라 차분히 확인하는 대화여야 합니다.
나는 우리 관계가 조금 애매하게 느껴져서 혼란스러웠어 정도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상대를 비난하기보다 내 감정과 내가 원하는 관계의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도 방어를 조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가 계속 회피하거나 모호한 말만 반복한다면 그 자체도 중요한 답이 될 수 있어요. 답은 꼭 말로만 오는 게 아니니까요. 새로운 인연운으로 보면 4번 분들은 7월에 매력이 강하게 올라오지만 쉽게 마음을 열지는 않을 수 있어요. 자수정처럼 깊고 신비로운 분위기, 가까이 가고 싶지만 쉽게 다 알 수 없는 느낌이 4번 분들에게 생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관심은 들어올 수 있어요. 다만 4번 분들 기준도 높아져요. 가벼운 농담이나 애매한 호감 표현에는 쉽게 움직이지 않고 정말 진중한 태도가 보일 때 마음이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후반으로 넘어가면 짝사랑 카드가 행동 지침에 나옵니다. 이 카드는 조금 아프지만 중요한 메시지를 줘요. 4번 분들이 혹시 혼자 마음을 더 많이 키우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라는 뜻이에요. 상대와 실제로 주고받은 것보다 내 안에서 상상하고 기대한 부분이 더 크다면 이번 달에는 그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짝사랑 카드는 사랑이 틀렸다는 카드가 아니에요. 다만 나 혼자만 너무 많이 움직이는 흐름은 마음을 지치게 할 수 있다고 알려줘요. 이 카드가 행동 자리에 나오면 당장 포기하라는 뜻보다는 현실을 확인하라는 뜻이 강합니다. 내가 이 사람과 실제로 얼마나 대화하고 있는지, 상대도 나를 위해 시간을 내는지, 내가 힘들 때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살피는지, 혹은 내가 상대의 작은 친절을 너무 크게 키워서 보고 있는지요? 이 질문들이 필요합니다. 4번 분들 마음이 섬세해서 작은 다정함도 크게 느낄 수 있어요. 그건 장점이지만 상대가 책임지지 않은 감정까지 내가 혼자 사랑으로 키우면 아플 수 있습니다. 그 옆에 귀부인 카드가 외부 변수로 들어옵니다. 귀부인 카드는 비밀스러운 마음, 드러나기 전에 긴장감, 그리고 이미지 관리의 분위기를 갖고 있어요. 이 관계에는 주변 시선이나 체면 혹은 말하지 않은 사정이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상대가 본인의 상황을 다 말하지 않았거나 4번 분들도 주변에 이 마음을 쉽게 말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귀부인 카드는 겉으로는 고요하지만 안쪽으로는 전전긍긍하는 장면이에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그 사람의 말 한마디를 계속 되새기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카드가 있을 때는 구설이나 오해도 조심해야 해요. 특히 애매한 관계일수록 주변 사람들의 말이 섞이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더라? 그 사람이 이런 뜻으로 말했을 거라더라? 이런 이야기보다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태도를 더 믿는 게 좋아요. 4번 분들도 속마음을 아무에게나 다 털어놓기보다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 한두 명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마음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타인의 말이 너무 크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홀레 카드가 결실로 들어와요. 이 카드는 관계에서 약속, 합의, 공식화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4번 분들의 흐름은 단순히 짝사랑으로만 끝난다고 보이지 않아요. 다만 홀레 카드는 서로의 조건과 마음이 맞아야 열리는 카드예요. 한쪽만 좋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서로가 관계를 어떤 이름으로 부를지 합의해야 합니다. 7월 후반으로 갈수록 4번 분들은 이 관계를 조금 더 분명하게 보고 싶어질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관계의 방향을 정리할 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기존 썸이나 애매한 관계라면 홀레 카드는 둘 사이의 관계를 조금 더 공식적으로 만들 수 있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해요. 주변에 소개하거나 관계에 대한 말을 꺼내거나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 약속하는 식의 장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서두르기보다는 서로의 태도를 보고 천천히 맞춰가는 게 좋아요. 상대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인다면 좋은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고 계속 숨기거나 미루기만 한다면 4번 분들이 기준을 다시 세우게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4번 분들에게 필요한 건 애매함 속에서 나를 잃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무당 카드가 수호 메시지로 나옵니다. 이 카드는 직관, 마음의 감각, 보이지 않는 흐름을 읽는 힘을 보여줘요. 4번 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머리로는 헷갈린다고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관계가 나에게 좋은지 아닌지 어느 정도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무당 카드는 그 감각을 무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만 감정적인 불안과 직관은 구분해야 해요. 불안은 나를 급하게 만들고 직관은 조용하지만 선명합니다. 조급하게 확인하고 싶어서 나오는 생각인지 마음이 차분할 때도 반복해서 느껴지는 감각인지 살펴보세요. 실전으로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상대의 말보다 행동을 적어보세요. 나에게 시간을 냈는지, 약속을 지켰는지, 힘든 이야기를 피하지 않았는지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적으면 마음이 훨씬 정리됩니다. 그리고 또 이번 달에는 애매한 관계에 내 모든 에너지를 몰아넣지 않으셨으면 해요. 내 일상, 내 친구, 내 몸과 마음을 같이 챙겨야 관계도 더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화를 해야 한다면 감정이 가장 뜨거운 순간은 피하고 마음이 조금 가라앉은 시간에 부드럽게 꺼내보세요. 나는 이 관계를 조금 더 분명히 알고 싶어 라는 말은 차분할수록 힘이 있습니다. 4번 분들의 7월 애정운은 얽힌 실타래를 한 번에 자르는 달이 아니라 어느 실이 나를 아프게 하고 어느 실이 진짜 이어질 수 있는지 구분하는 달이에요. 애매함 속에서도 4번 분들의 마음은 소중하고 그 마음은 함부로 다뤄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응원 남겨주시고 간절한 소원이나 개인적으로 더 깊게 보고 싶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의 안내를 천천히 확인해 주세요. 마음 닿는 분들만 편안하게 오시면 됩니다.